요즘 토큰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AI와 암호화폐,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이 사실은 아주 깊은 공통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이 둘의 결합이 우리 경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AI를 움직이는 클라우드와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 토큰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는 기술과 금융의 두 거대한 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토큰이라는 동일한 고대의 개념에서 시작됐습니다. 토큰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래된 말입니다. 표시 또는 상징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타큰에서 유래했죠. 왕의 반지는 권위의 토큰이었고 해골과 뼈 그림은 독약을 뜻하는 토큰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이 개념은 AI 토큰과 크립토 토큰이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엄청나게 진화했습니다. 역할은 달라도 DNA, 즉 본질은 같습니다. 둘 다 가치를 부호화하고 이동시키는 도구입니다. 먼저 AI 토큰부터 살펴볼까요? AI 토큰은 AI,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입니다. 텍스트의 경우 단어 전체일 수도, 단어의 조각이나 한 글자일 수도 있어요. 이미지라면 작은 픽셀 조각, 오디오라면 소리의 짧은 파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AI에서 모든 게 토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API 호출 비용, 모델의 처리 한계, 가격 책정까지 전부 토큰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지능의 기본 벽돌인 셈이죠. 그럼 생성형 AI는 이 토큰화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분해. 복잡한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토큰 단위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벡터화입니다. 각각의 토큰은 벡터 또는 임베딩이라고 불리는 숫자 배열로 변환됩니다. 이 벡터는 토큰의 의미와 다른 토큰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AI는 사과라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의미 공간 속의 특정 좌표값을 보는 겁니다. 셋째, 모델 학습입니다. AI는 수십억 개의 토큰 벡터들 사이의 관계와 패턴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 생성입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학습된 모델은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토큰을 순서대로 예측하고 그걸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이미지 또는 소리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언어를 수학으로 바꿨다가 다시 인간의 언어로 돌려주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크립토 토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가치를 담는 디지털 증서로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많이 들어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건 사실 코인입니다.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토큰은 이더리움 같은 기존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입니다. 크립토 토큰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이건 회사의 주식, 서비스 접근 권한, 심지어 실제 집문서까지 거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 조각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가치를 담는 증서인 셈이죠. 블록체인 자산 토큰화도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 검증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그림 한 점을 가져와서 그 가치와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스마트 계약 생성입니다. 그 그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모든 규칙과 권리, 예를 들어 당신이 몇 %의 지분을 갖는지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상의 자동 실행 계약서에 코드로 기록합니다. 셋째, 토큰 발행, 즉 민팅인데요. 스마트 계약이 디지털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그 그림의 경우 1000개의 토큰을 만들어서 각각 0.1%의 지분을 나타내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배포 및 거래입니다. 이 토큰들은 소유주들에게 배분되고 주식처럼 디지털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물 자산의 디지털 지분을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AI와 블록체인의 토큰화 과정을 비교해보면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첫째, 해체 단계입니다. AI는 복잡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은 자산의 소유권을 잘게 쪼갭니다. 둘째, 디지털화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수학적 벡터로, 블록체인은 소유권 규칙을 스마트 계약으로 변환합니다. 셋째, 창조 단계입니다. AI는 벡터로 모델을 만들고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토큰을 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입니다. AI는 새 콘텐츠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은 자산을 전 세계적으로 거래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두 토큰의 만남은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가 자본화와 만나는 지점으로 기술적, 경제적 시너지입니다. AI 토큰은 창조의 엔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예술, 코드, 과학적 발견 같은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크립토 토큰은 자본화의 엔진입니다. 누가 그 가치를 가졌는지 증명하고 전 세계가 거래할 수 있게 하죠. 하나는 가치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 가치를 금융시장으로 연결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강력한 AI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100만 개의 AI 토큰을 살 수 있습니다. AI는 이 토큰을 써서 소프트웨어 같은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방금 만들어진 새로운 무형 자산은 다시 크립토 토큰으로 표현돼 내가 소유권을 가졌음을 증명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의 창조에서 거래까지 매끄러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혁신적인 기술은 하나의 고대 개념을 공유하며 아이디어와 무형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자본화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왜 중요한지 과거를 잠깐 돌아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세계 패권은 사실상 페트로달러 체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결정적 합의에서 시작됩니다. 석유, 즉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를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석유를 사고 싶은 어떤 나라든 먼저 달러를 확보해야 했죠. 미국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생겨난 겁니다. 달러에 대한 이런 꾸준한 글로벌 수요는 미국에게 과도한 특권을 안겨주었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군사력을 전 세계에 투사하며 세계 금융 시스템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었죠. 이것은 유형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에서 필수적인 실물 상품을 통제함으로써 구축된 헤게모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형 자본이 주도하던 경제에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지식재산, 브랜드 같은 무형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로의 거대한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과거의 공식들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가 되고 AI 모델은 새로운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토큰은 새로운 달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권 구조, 즉 토큰 제국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제국은 석유가 아니라 두 개의 강력한 디지털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AI 토큰. 이는 새로운 지식과 무형 자산을 창출하는 데 있어 미국의 우위를 상징합니다. 둘째, 크립토 토큰. 이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제국은 국경 없는 디지털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과거 페트로달러 체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빠르게 확장되며 도전하기 훨씬 어려운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죠. 2025년 미국 정부는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실행 계획은 규제 완화와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미국 AI 기술의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죠. 동시에 주니어스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마련했는데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미국 단기 국채로 100% 담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미국 정부에 직접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명확하고 결정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건 여기에 걸린 판돈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AI와 크립토의 새로운 역량을 먼저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래 글로벌 경제의 규칙이 다시 쓰이게 됩니다. 과거 석유와 산업을 지배한 나라들이 오늘의 세계를 만든 것처럼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5부작 시리즈에서는 이 전환을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유형 경제에서 디지털 무형 경제로의 심도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탐구할 것입니다. AI가 어떻게
무형 경제의 생산성 엔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산 토큰화가 어떻게 현대 금융의 판을 바꾸는지 다룰 겁니다. 또 이 경쟁의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이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엮어 토큰 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그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맞닥뜨릴 선택지를 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거대한 변화, 바로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공장, 기계, 건물처럼 손에 잡히는 것들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유형자본의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특허,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엮는 노하우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형자산의 시대이며, 이 시대에는 투자하고 성장하며 부를 창출하는 규칙이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모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0세기 내내 성장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돈을 빌려 공장을 더 짓고 이것이 더 많은 일자리와 번영으로 이어지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 엔진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시험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 낡은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 초저금리로 수조 달러를 시스템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오래된 유형자본 모델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렇게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성장의 불씨가 되기는커녕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부작용을 키웠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은 거죠.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공장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는 과잉 설비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이런 환경은 좀비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끊임없이 공급되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는 회사들이죠. 은행 입장에선 파산을 받아들이고 손실을 확정하기보다 그냥 이 좀비들을 살려두는 편이 더 쉬웠던 거죠. 그 결과 자본과 인재, 그리고 자원은 혁신적인 신생기업으로 재배치되는 대신 이들 부실 기업들에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경제학자들에게 생산성 역설이라는 수수께끼를 던져주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통화 부양이 투입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문제는 성과가 부진한 물리적 자산들로 인해 물에 잠겨버린 것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낡은 산업 경제에 돈을 더 붓는다고 성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엔진은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낡은 엔진이 멈춰가는 동안 강력한 새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무형자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산적이지만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들입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된 돈,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코드, 가치 있는 데이터셋, 특허, 심지어는 회사의 브랜드 평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산업 섹터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성장 모델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이 신성장 경제는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전 회계 기준에선 회사가 공장에 새 오븐을 사면 그건 투자였지만, 같은 돈을 세상을 바꿀 비밀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썼다면 그건 그저 일상적인 비용으로 처리됐죠. 그 결과 이 측정되지 않는 경제는 공식 통계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로 그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무형 투자 비중이 GDP의 16%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공장, 설비 투자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무형 자산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리적인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초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장성입니다. 공장은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수억 명에게도 한 번에 배포가 가능하죠. 둘째는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입니다.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를 생각해보세요. 모든 노력은 레시피를 한 번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그 후에는 한 사람 더 공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죠. 셋째는 파급 효과입니다. 군사 목적으로 발명된 GPS가 원래 개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버나 도어대시 같은 수많은 신산업을 파생시킨 것처럼 원천 아이디어가 예기치 못한 곳으로 번져갑니다. 이런 초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모이면
그 결과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제 그 증거는 명확합니다. 무형자산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 나라의 생산성 성장률은 더 높아집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예외 없이 무형자산 투자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은 다른 모든 부문보다 평균적으로 28%나 더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산성 엔진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대전환이 일어났을까요? 두 힘의 결합 때문입니다. 첫째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인터넷,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비물리적 가치를 창출했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놀라울 만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2008년 이후의 금융 환경이었습니다. 막대한 양적 완화로 안전자산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자 기관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새로운 지식 기반 비즈니스 모델들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형 경제는 성장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경쟁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슈퍼스타 기업 현상이라는 전형적인 산업 진화 사이클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마치 일관되게 전개되는 산막자리 연극과 같습니다. 거대한 투자 거품으로 시작해서 버블이 붕괴되고 혹독하지만 필수적인 시장 통합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산업 전체를 지배하는 몇몇 거대한 슈퍼스타 기업의 등장으로 끝이 납니다. 제1막은 투자 버블입니다. 90년대 후반의 닷컴 붐이나 오늘날의 AI처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벤처 캐피털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이 몰립니다. 아이디어에는 담보가 없으니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스타트업들은 지분 투자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VC 자금으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처럼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기고 모두가 혁신을 위해 경쟁하면서 실험, 혁신, 투기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제2막은 버블 붕괴와 통합입니다. 과열이 식으면 거품은 터집니다. 파티는 끝나고 혹독한 선별이 시작되죠. VC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들은 문을 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한 기업들의 핵심 자산, 즉 그들의 코드와 특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숙련된 인재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빠르게 인수되어 재배치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3막, 슈퍼스타 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기업들은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실패한 경쟁사들의 세계적인 수준의 자산과 인재를 헐값에 인수할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 그들은 숨막히는 속도로 규모를 키우고 시장 지배력을 굳히며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들은 이익과 시장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막대한 내부 현금 흐름을 이용해 미래의 혁신에 재투자할 수 있으니 이는 신규 진입자에게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됩니다. 이 대비가 무형 경제의 냉혹하지만 효율적인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유형 경제에서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며 자원을 낭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실패는 빠르게 정리되고 자본과 인재는 진정한 혁신가들에게 신속하게 재배치됩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이 모델은 무엇이 통하는지를 빠르게 가려내고 더 크게 베팅하는 체제입니다. 즉, 진정한 혁신가를 찾아내고 자금을 지원하며 규모를 키우도록 설계된 시스템인 동시에 나머지에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도 새로운 경제 질서를 토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토큰 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지난 챕터에서 우리는 세계가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이제 이 변화를 엄청난 속도로 가속시키는 로켓 연료, 바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형 경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쥔 채 숨막히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기한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과 경쟁, 그리고 글로벌 권력의 판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두 시대를 비교해보죠.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는 대개 각 나라의 대표 통신사처럼 국가 챔피언이 있었죠.
하지만 AI와 클라우드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대는 소수의 강력한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통제하는 글로벌 과점 체제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풀스택 지배력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 스택의 모든 계층에서 그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AI 스택이란 무엇일까요? 초고층 빌딩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기초가 필요하고 골조, 전기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입주할 기업들이 있어야 하죠. 미국은 이 네 가지 모두에서 앞서 있습니다. 기초는 바로 특화된 컴퓨터 칩, 즉 반도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AI용 GPU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전략적 병목 또는 요충지가 됩니다. 이 칩이 없으면 그 누구도 최첨단 AI를 아예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음 층은 건물의 골조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원초적 연산 능력이죠. 여기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세계적인 거인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AI의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매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이 엄청난 투자 규모는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AI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스택의 더 위층에는 두뇌와 최종 제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오픈 AI나 구글 같은 연구 집단이 개발한 복잡한 운영체제, 바로 AI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그 규모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5배씩 지수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층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AI 기반 앱과 서비스들이죠. 대부분의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가 바로 여기서 창출되며, 역시 미국의 혁신이 이 생태계를 주도합니다. 이 네 개의 모든 층에 걸친 지배력을 합치면 총 컴퓨팅 파워라고 부르는 것에서 막대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AI 공장입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미국은 전 세계 AI 컴퓨팅 파워의 약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불과 15%로 멀찌감치 뒤처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마치 한 나라가 전 세계 첨단 제조 공장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누구보다 더 앞선 모델을 더 빨리 만들고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AI를 경제 전반에 더 빠르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AI 공장들이 풀가동되면 AI는 더 많은 무형 자본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됩니다. 이것은 메타 기술, 즉 발명 과정 그 자체를 가속하는 발명품입니다. 인쇄술이 책 한 권이 아니라 모든 지식의 전파를 가속했던 것처럼 AI는 발명 자체의 속도를 올립니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 AI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새로운 발견을 위해 하나씩 단계적으로 탐색을 하는 대신 AI는 과학자들이 방대한 가능성의 공간을 동시에 병렬로 탐색할 수 있게 하여 혁신을 극적으로 가속합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수백만 개의 시안을 단숨에 생성하여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창조 산업에서도 폭발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 채택 속도와 규모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가들의 과반수인 약 60%가 이미 멜로디 작곡부터 최종 트랙 마스터링까지 많은 작업에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창작자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AI 이미지 생성기인 미드저니의 커뮤니티는 세계 최대의 디스코드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의 5천만 개 이상의 이미지에 AI 아트 해시태그가 붙은 것에서도 이 흐름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러한 AI 도구의 물결은 두 개 레벨의 창작 지형을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거의 누구나 충분히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 전문 사진작가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듯이 AI가 전문가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탁월한 인간 장인 정신에 대한 감상 능력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시너지를 가진 미국에는 큰 호재입니다.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형식이 나오고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가 강화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미래로 한 단계 점프합니다. 우리는 AI가 수동적인 도구에서 우리가 과업을 위임할 수 있는 자율적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에 가상 직원이라는 혁신적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초대형 시장, AI 에이전트 아웃소싱이라는 수조 달러급 기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테크 분야에서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에이전트를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자연어로 목표를 주면 설계부터 코딩, 디버깅까지 전체 개발 과정을 관리합니다. 마치 구독해서 쓸 수 있는 개발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금융에서는 AI 프라이빗 뱅커가 초개인화된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AI 애널리스트는 연중 무휴 24시간 일하며 글로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인간이 놓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전문 서비스 분야로 확산될 겁니다. AI 법률 보조원은 소송에 필요한 수백만 건의 문서를 단 몇 시간 만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팀에게는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죠. AI 캠페인 매니저는 거대한 마케팅 예산을 관리하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플랫폼 간 광고 비용을 초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스튜디오 에이전트는 모든 소셜 플랫폼 규격에 맞게 즉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AI 병원 행정가는 예약부터 청구, 수납까지 전체 환자 경험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AI 개인 교사는 모든 학생 개개인을 위한 독특하고 적응력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지루해하는 것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교수법을 조정하는 거죠. 이것은 이전에는 결코 불가능했던 규모의 초개인화입니다. 이 혁명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형 AI 에이전트, 즉 AI AAS라고 불립니다. 단순하지만 변혁적인 발상이죠. 과거에는 은행이 5,000명의 인간 분석가를 고용하고 훈련시키고 관리했다면, 새로운 모델에서는 바로 그 은행이 5,000개의 애널리스트 에이전트를 구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서비스 경제의 큰 부분이 AI 공장을 보유한 기술 기업들의 확장 가능한 고수익 구독 매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이러한 가속화는 세계 경제의 흥미로운 분열, 즉 거대한 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리적 상품의 세계, 즉 원자의 세계가 탈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무형의 서비스의 세계, 즉 비트의 세계가 클라우드를 통해 24시간 내내 제공되는 초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법칙은 간단합니다. 아톰은 로컬로, 비트는 글로벌로. 먼저 물리적 재화의 후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중시로 인해 각국은 제조업을 자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물가 측면에서 물리적 재화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가격 하락 추세의 되돌림이죠. 반대로 무형의 서비스 경제는 폭발적인 글로벌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동력은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는 마찰이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 배송될 필요도 없고 세관을 통과할 필요도 없죠.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물리적 무역을 둔화시키는 장벽을 우회하는 국경 없는 전문 서비스 단일 시장이 열립니다. 이 모든 걸 엮는 개념이 서비타이제이션, 소유에서 접근으로의 전환입니다. 현지화된 물리적 상품, 즉 아톰의 가격이 오르면 소유의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자동차가 비싸지면 사용량만큼만 지불하는 로보택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죠. 이 원칙은 서비스형 AI 에이전트 모델을 통해 산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산업용 기계는 서비스형 로보틱스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서비스형 AI 에이전트 모델은 두 세계를 연결하여 현지의 물리적 자산을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톰의 로컬 경제와 비트의 글로벌 경제를 잇는 다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AI가 실물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동안 금융계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화폐와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달러 지폐에서부터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가치가 있는 거의 모든 것의 소유권 증명을 블록체인 위에 안전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치가 저장되고 이전되고 거래되는 방식을 새로 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도달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려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토큰화 혁명은 두 개의 주요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통화 자체의 토큰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 완전히 디지털화된 인터넷 네이티브 버전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죠. 둘째,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주식, 회사채,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더 다양한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연중 무휴 24시간 전 세계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거래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흐름입니다. 규모도 크고 파급력은 더 큽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부터 보겠습니다. 테더, USD 코인 같은 토큰이 대표적이죠. 이름은 코인이지만 정확히는 기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토큰입니다. 실물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등가 자산을 예치하고 그 기초 자산으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합니다. 그 성장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2025년 중반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가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총 규모는 2,3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거래의 80% 이상이 미국 밖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저축, 결제, 교역을 위해 인터넷 네이티브 버전의 디지털 달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증거죠. 통화를 넘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도 빠르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규제가 느슨했던 ICO, 초기 코인 공개 붐에서 출발했지만 전통적인 중개인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죠. 지금은 STO, 증권형 토큰 공개 같은 규제 친화적 형태로 성숙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빈후드와 같은 주요 플랫폼은 이제 유럽 고객에게 미국 주식의 토큰화 상품을 제공합니다. 스페이스X 같은 상징적 비상장 기업의 지분에도 접근할 수 있죠. 그 매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투자자든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에서 바로 24시간 내내 고성장 미국 기업의 지분을 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더 이상 틈새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전통 금융의 거인들, 즉 월스트리트가 이제 이 게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세계 최대급 시장, 프라이빗 크레딧, 우리말로 사모채권과 미국 국채입니다. 2025년 중반까지 이 두 자산군이 이미 토큰화된 실물 자산 시장의 약 88%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체 토큰화 펀드를 출범시키며 신뢰의 시그널을 보냈고, 백악관의 혁신 친화 기조도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디지털 자산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청신호를 켜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가 강력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20세기 금융기법인 자산 유동화의 차세대 진화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 모델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성격이 비슷한 채권 묶음에 주로 적용됐지만 실물 자산 토큰화는 사실상 거의 모든 자산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미술품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펀드 지분, 심지어 지식지산권이나 음원 로열티 같은 무형 자산까지요. 이는 고가의 자산을 수천 개의 저렴한 토큰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등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건물 전체를 살 필요 없이 디지털 벽돌 하나만 사면 되는 거죠. 또한 변호사, 수탁인, 명의개서 대리인과 같은 중개인을 제거하여 비용과 정산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블록체인에 변경 불가하고 감사 가능한 소유권 기록을 통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주요 기관들의 참여는 월가가 토큰화를 위협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본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와 BNY 멜론은 머니마켓 펀드 지분을 토큰화하는 플랫폼을 출시하여 7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현대적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 기술로 미국 금융상품의 글로벌 접근성을 넓히고 시장을 24시간 운영하여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흡수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미국의 금융 파워가 어떻게 증폭될지가 보입니다. 이는 두 개의 뚜렷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채널을 통해 작동하며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우리가 월드 월렛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스마트폰 속 디지털 지갑으로 자본의 여정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채널은 미국 달러의 디지털 대사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두 번째 채널인 토큰화 자산은 미국 기업과 시장을 전 세계 자본과 직접 마찰 없이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채널 2를 더 자세히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바텀업 디지털 달러화의 도구입니다.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적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에 접근하는 것은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막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달러의 글로벌 사용을 강화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사실상 미국 통화 정책을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수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다음은 채널 2, 토큰화된 자산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자본이 미국 경제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직접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민주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인도나 브라질의 투자자는 이제 휴대폰을 몇 번 탭하는 것만으로 실리콘밸리 고성장 스타트업의 지분이나 할리우드 영화의 로열티 수입 일부를 나타내는 토큰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글로벌 자본을 미국 기업으로 직접 유입시킵니다. 또한 신흥시장 사람들이 낙후된 현지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미국 자산이 지배하는 정교한 디지털 경제로 바로 점프하는 도약 효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확장은 갈등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는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이미 일부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금융 안정성과 불법 자금 유통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달러화를 자국 경제의 통화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들이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추진하거나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깊은 신뢰와 편의성 때문에 시장의 힘은 미국 달러 생태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폐와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스택이 세상을 재편하는 마지막, 더 미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인재풀을 달러화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원활한 원격 협업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국경을 넘어 그들에게 빠르고 저렴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미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혁신적인 글로벌 급여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는 악명 높게 느리고 비싸고 복잡한 전통적인 국제은행망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거의 수수료 없이 즉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개발자는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를 받아 자국 통화의 변동성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딜과 같은 대형 급여 플랫폼은 이미 150개국 이상에서 즉각적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이즈나 리퀘스트 파이낸스와 같은 크립토 네이티브 업체들도 이미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급여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초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전문 인력을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갈로르든 부에노스아이레스든 보스턴이든 최고의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를 어디에서든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미묘하지만 강력하게 글로벌 노동시장을 달러화합니다. 달러의 우위는 조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편리함에 의해 퍼져나갑니다. 한 번의 탭, 하나의 토큰, 한 번의 급여를 통해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퍼즐의 다음 조각을 함께 맞춰보시죠. 이제 21세기를 규정할 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죠.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에는 명확한 분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금융 같은 무형 경제를, 유럽과 일본은 첨단 제조를 담당했죠. 중국의 부상은 그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유럽과 일본에 도전했고 그 후에는 그들을 뛰어넘어 유형 경제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치를 공고히 한 중국은 미국의 디지털 제국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렴이 아니라 거대한 분기, 즉 세계가 두 개의 뚜렷하고 경쟁적인 AI 생태계로 갈라지는 흐름입니다. 중국의 현재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성공의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20세기의 유형 자본 투자 모델을 완벽하게 정복한 데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GDP의 40%라는 막대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중국은 철강과 시멘트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산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이죠. 2023년 기준 제조업 생산은 미국, 일본, 독일, 인도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집중적인 산업 정책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정 엔지니어링 역량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투자 주도 모델은 이제 수익 체감의 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과잉 설비와 수익성 하락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해졌고 중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적 우선순위를 선언합니다. 바로 다음 기술의 최전선인 인공지능을 지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을 추격하기 위한 대규모 드라이브가 걸렸고 중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최적화에서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주며 이제 일부 벤치마크에서는 미국 경쟁사들과 필적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한 AI 야망을 가로막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 반도체의 하드웨어 격차, 일종의 아킬레스건이죠.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SNIC는 세계 선두인 대만의 TSMC에 비해 몇 세대 뒤처져 있으며 최첨단 AI 모델에 필요한 7나노미터 미만의 최첨단 칩을 대량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격차에는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첫째, SMIC의 생산 수율이 낮아 분량이 많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중국 AI 모델의 90% 이상이 미국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됐습니다. 그들의 플랫폼이 더 안정적이고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미국의 수출 통제는 이제 이 기술적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병목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선회를 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둘러싼 전투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가장 강한 무기를 살려 엣지에서 승리하자는 접근이죠. 그래서 AI를 제품 안으로 깊숙이 심는 하드웨어에 체화된 지능에 집중합니다. 즉, AI를 물리적 제품에 대규모로 직접 통합하는 것이죠. 이는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완전 자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입니다. 이는 그들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제조대국의 저력을 결합해 AI를 물리 세계 전반에 퍼뜨리려는 전략입니다. 이제 미국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물리적 세계를 정복하는 동안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가장 높은 부가가치 영역, 지식 서비스 산업과 무형 자산에 전략적으로 특화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산업의 경제 비중은 GDP의 80%에 가깝고 1990년대 이후 무형 투자 규모가 유형 투자를 앞서왔죠. 2023년 기준 GDP의 16%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무형 자산 투자국이며 2위인 프랑스보다 6배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무형 자산 지배력은 금융시장에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총가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0% 미만에서 2025년에는 50%까지 급증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미국 빅테크 7개사는 S&P 500 내 비중을 사상 최고로 끌어올렸죠. 중국이 논문, 특허 등의 양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미국은 최고의 연구대학, 노련한 기업가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 기술 돌파의 질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은 강점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미국은 이미 금융,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국제 교역 가능한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3년에만 1조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3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서비스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500억 달러 이상의 큰 적자를 봤고요. 포트폴리오를 굴리는 알고리즘, 영화를 배포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이 모두가 무형 파워의 구현입니다. 미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압도적 컴퓨팅 파워와 최첨단 AI 모델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마진 차세대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이 거대한 분기는 기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의 권력인 화폐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두 나라는 뚜렷이 다른 길을 갑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통제 모델을, 미국은 시장 주도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는 모델을 택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해 두 갈래의 도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쪽에서는 페트로 위안을 밀며 러시아, 사우디 같은 에너지 수출국이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도록 유도합니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CBDC, 디지털 위안을 강하게 밀고 있죠. 이는 국내 금융 흐름에 대한 국가 감시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1대1로 파트너들과의 국경 간 결제를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우회해 처리하려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 대신 미국은 민간 혁신을 통해 통화 영향력을 키웁니다. USDC와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의 민간 인프라로 작동하도록 하는 모델이죠. 이 모델에서 워싱턴은 규제 감독과 미국 달러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들은 글로벌 확산과 기술적 확장을 주도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비대칭적 경쟁 구도를 만듭니다. 중국은 국가 통제에 최적화된 폐쇄적인 주권 중심의 금융 아키텍처, 즉 담장 친정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인 결제 자산, 즉 디지털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시아의 개발자든 남미의 투자자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 하나하나가 자발적으로 미국 중심 금융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행위라는 점, 중앙 통제 시스템이 따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달러의 힘을 강화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대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동시에 형성되는 중이죠. 중국은 엣지 AI와 국가 통제 디지털 화폐를, 미국은 클라우드 AI와 시장 주도 스테이블 코인을 축으로 합니다. 우리는 통일된 글로벌 디지털 질서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이 분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분기, 즉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두 모델 간의 경쟁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펼쳐질 지정학적 지형의 결정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의 마지막 챕터까지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형자본의 부상, AI라는 가속 엔진, 금융의 토큰화, 미중의 대분기까지 함께 살펴봤죠. 긴 여정 끝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토큰 제국의 시대. AI와 블록체인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미국의 헤게모니. 이전의 페트로달러 체제보다 더 확장 가능하고 더 널리 스며들고 더 견고한 체제입니다. 이 제국의 심장부에는 완벽히 맞물린 두 엔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엔진, 바로 AI입니다. AI는 무형자본을 증폭시키는 힘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더 나은 AI는 더 많은 무형자산의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끌며, 이는 다시 더 나은 AI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결과는 무형가치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이어서 둘째, 가치 엔진인 블록체인이 등장하여 이 자산들의 가치를 풀어냅니다. 창출된 자산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바꿔 전 세계적으로 유동화하고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창조가 자본화와 만나고 그 추진력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 새로운 헤게모니의 구조는 자기 강화 루프입니다. 첫째, 미국 주도의 AI가 방대한 무형 가치를 창조합니다. 둘째, 토큰화가 소유권을 유동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해 그 가치를 포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산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배하는 미국 플랫폼에서 배포되고 거래되며, 이는 다시 글로벌 자본을 미국발 혁신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은 영토적 지배가 아닌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기본 운영체제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인프라 헤게모니입니다. 아프리카 기업의 AI 서비스 비용 결제부터 유럽 투자자의 토큰화 지식재산 매수까지 모든 거래가 이 미국 주도 시스템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AI 에이전트와 블록체인 간의 시너지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구조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에이전트 AI는 자율적인 추론, 계획 및 실행, 즉 두뇌와 의사결정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모든 마찰을 우회하는 신뢰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24시간 연중 무휴 글로벌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둘은 함께 서류 작업도 은행 영업시간도 없이 오직 코드와 코드가 직접 협력하는 완전한 기계 속도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율 에이전트에게 네이티브 디지털 화폐를 쥐어주는 순간 머신 투 머신, M2M 경제가 열립니다. 이 M2M 경제는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진정한 경제 주체가 되는 다음 단계의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에이전트가 주문 처리부터 온체인 결제를 통한 공급업체 자동 지불까지 온라인 스토어 전부를 운영합니다. 복합 업무 조정의 경우 에이전트는 총 비용이 사용자의 예산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항공편과 호텔을 동시에 예약합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에이전트가 24시간 내내 초인적 감시로 수익을 최적화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됩니다. 물류에서는 화물에 부착된 에이전트가 각 단계에서 수수료를 자동 지불하고 배송 확인 즉시 최종 정산까지 끝냅니다. 심지어 복잡한 전문 업무를 위해
에이전트가 서로를 고용하고 보수까지 지급하는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도 등장합니다. 모두가 컴퓨터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시너지는 AI 시대의 큰 과제, 진위성 위기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AI는 경이로운 창작 도구이지만 동시에 가치를 희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원작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블록체인이 무형자산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소유권을 복원하고 디지털 신원을 확인하며 진위성에 대한 영구 불변의 기록을 제공할 수 있죠. 신뢰받는 콘텐츠는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돌려주고 그 보상은 더 질 높은 데이터와 모델로 재투자됩니다.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AI 에이전트와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결합은 인터넷을 정보의 창고에서 가치의 인터넷으로 바꿉니다. 에이전트가 프로그래머블 달러로 거래하면 디지털과 물리 시스템을 가로지르는 워크플로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마찰은 줄고 중개도 줄고 결과는 더 빨라지죠. 이것은 거래가 단지 디지털일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고 자동화되며 통합되는 미래입니다. 이 토큰 제국의 필연적인 부상은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주권의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합니다. 핵심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디지털 및 금융 아키텍처에 편입해 그 혜택을 볼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주권적 대안을 구축하려고 시도할 것인가? 첫 번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조입니다. 이것은 미국 중심의 가치 사슬에 완전히 통합되는 길입니다. 그 혜택은 즉각적이고 상당합니다. 최첨단 AI 모델과 깊은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글로벌 표준 형성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 대가 또한 상당합니다.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 역외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노출, 그리고 국내 정책 자율성의 부분적 포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길은 경제입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소버린 AI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컴퓨팅 인프라, 안전한 클라우드, 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이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는 강력합니다. 지정학적 자율성, AI가 만든 부가가치의 자국 내 포획, 그리고 자국 문화 언어와 정렬된 모델을 만들어 일부에서 말하는 AI 식민주의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죠. 중국의 전면 전략과 프랑스의 현지 AI 스타트업 투자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높은 비용, 긴 개발 기간, 그리고 주요 글로벌 생태계로부터 단절될 위험 등 리스크 또한 막대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세 번째 길로 이끕니다. 선택적 자율성이라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으로 실용적인 중도 노선입니다. 전략은 시민 신원 및 민감한 데이터와 같은 가장 중요한 디지털 계층에 대한 주권은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클라우드 및 토큰 시장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지 언어로 학습한 오픈소스 모델 채택, 특정 공급업체의 종속을 피하기 위한 멀티 클라우드 전략 등과 같은 실용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명확하지만 어려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완전한 디지털 주권은 매우 비싸고 순수한 의존은 전략적으로 위험합니다. 가장 실행 가능한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뜻이 맞는 동맹국과 자원을 모으고 단절을 피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과 개방형 표준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 필요한 감독 역량을 신속하게 육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분석 전체의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토큰 제국의 시대에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건 자본 배분의 질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찍거나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자산 거품을 부풀리거나 좀비 기업을 연명시킬 뿐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자본을 미래의 무형자산을 만드는 혁신가와 창업가에게 정확히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 점에서 탁월했으며 실리콘밸리는 고위험 지분금융이 혁신을 태우는 상징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담보 위주의 은행 중심 금융을 개혁해 벤처캐피털 같은 위험 감수형 금융을 육성해야 합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헤게모니는 새로운 기술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영 제국에게는 석탄과 철강, 아메리칸 센츄리에게는 석유와 실리콘이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토큰 제국의 기반은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입니다. 즉, AI를 구동하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가치를 유통시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리고 지능과 가치의 매체로서의 토큰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토큰 제국의 핵심 부품 대부분을 갖췄습니다. 듀얼 토큰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동조, 경쟁 또는 하이브리드 중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세계 질서가 포용적 안정으로 갈지 경쟁적 분열로 갈지가 결정될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 경제의 바로 그 기반이 우리 눈앞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지정학을 잠시 내려놓고 보면 우리가 함께 탐험한 건 거대한 역사적 전환의 한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는 그려졌고 남은 이야기는 우리가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칩과 체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 장인정신, 그리고 도전의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여의 문을 넓히고 창작자를 보호하고 담보보다 용기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이 도구들을 쓴다면 토큰 제국은 소수의 플랫폼에 집중된 권력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창작가가 함께 그리는 캔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문을 열어두는 구조를 선택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내는 가치가 항상 인간적인 목적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